자, 매빅 프로 DJI Go 퀵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비행 전에 꼭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행에 앞서서 꼭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죠. 먼저 김벌 락을 반드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배터리는 전날 완충을 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프로펠러도 제대로 체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모트 컨트롤러의 배터리도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RC 모드와 메모리를 삽입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자, 메인 화면에 들어오면 Go Fly라고 하는 버튼이 불이 들어오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서머리, 에어크래프트 스테이터스라는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메뉴의 맨 위쪽에 있는 오버럴 스테이터스는 전체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겁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거나 에러사항이 있으면 이곳에 표시가 된다는 거죠. 밑에 플라이트 모드는 비행 모드입니다. 조작 모드가 아니고 옵티 모드로 된다든가 GPS 모드, 에띠 모드, 스포츠 모드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 밑에 컴파스는 전자 나침판이죠. 나침판 상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또는 교정할 수 있는 캘리브레이트 메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IMU는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의 상태, 또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캘리브레이트 메뉴가 있어서 심하게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비행이 되지 않고 시동이 걸리지 않고 이것을 교정을 해야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ESC 스테레오스는 변속기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비정상일 때는 노멀이 전부 M노멀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비전 센서, 전방과 하방 센서의 감지 상태가 지금 현재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이것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밑에 리모트 컨트롤러 모드는 조작 모드입니다. 모드 1이냐, 모드 2냐, 또는 3이냐, 아니면 커스텀 모드를 쓰고 있느냐, 자신의 조작 방법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자, 메인 화면입니다. iOS와 안드로이드의 화면이 다소 틀리지만 현재는 iOS 기준으로 그래픽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점 3개 찍힌 부분, 배터리 옆에 메인 메뉴를 클릭하시면 전체 메뉴가 나오는데요. 기체의 홈포인트 세팅은 잘 쓰지는 않는 메뉴인데 기체나 조종기를 가진 조작자 위치로 홈포인트를 변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재 홈포인트 세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멀티플 플라이트 모드는 여러 가지 모드를 동시에 사용하겠느냐, GPS 모드와 스포츠 모드를 다 사용하시려면 이 모드를 켜놓으셔야 되고요. 끄시게 되면은 P 모드, GPS 모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스포츠 모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수동 에띠 모드는 매빅에서는 사라졌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리턴 투 엘티튜드, 돌아올 때 내가 귀환 명령을 했거나 수신이 끊어져서 자동으로 귀환을 할 때 몇 미터로 떠서 올 것인지 고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장애물을 쉽게 피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비기너 모드는 초보자 모드로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거리와 고도가 30m로 제한이 돼서 초보자분들이 쉽게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서 기체를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Set Max Flight Altitude는 상승 최대 고도를 설정하는 거고요. 20부터 500m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Max Distance는 최대 비행거리죠. 이걸 활성화하면 거리에 제한을 둘 수 있고 이 키를 비활성화하면 신호가 끊어질 때까지 비행하게 됩니다. 자, 어드밴스 세팅은 고급 설정 메뉴들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보다 디테일한 메뉴들을 보실 수 있는데 게인 앤 익스포 튜닝, EXP 값, 센시티비티, 게인, 센서 값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익스포 값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개의 그래프가 나오죠. 각 조작 방법에 대해서 스로틀의 어떤 이 스틱의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0.1부터 0.9까지.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조금 스틱 값을 낮춰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민감도뿐만 아니라 내가 키를 조금 잘못 쳤을 때의 그 타각의 오차 범위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센시티비티의 애티튜드는 기체가 기울어졌다가 목표 값으로 돌아오는 데에 대한 민감도, 브레이크는 비행 중에 정지할 때 브레이크 제동력에 대한 민감도, 그다음에 요 무브먼트 리미트는 그 수평 좌우 회전 값에 대한 민감도를 조정하는 메뉴입니다. 자, 개인 값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순정 상태로 놔두시고요.
레이싱 드론처럼 뭐 PID 값을 막 바꾸면서 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디폴트 값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센서에는 IMU, 아까 관성 측정 장치,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에 대한 현재 상태가 그래프로 표시가 돼서 녹색으로 하면 양호인 상태고, 뭐 노란색은 녹색이 훌륭하고 노란색은 양호하다는 걸 표시를 하게 되죠. 그 옆에 컴파스는 전자 나침판. 그래도 이 컴파스도 두 개가 달려 있어서 그래프로 쉽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을 때는 교정을 통해서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네마틱 모드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시네마틱 모드 개인 값을 조정하면 기체가 쭉 가다가 밀리면서 정지를 합니다. 그 값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영상미를 주고 싶을 때는 이 개인 값을 조정을 하시면 되고, 그 밑에 코스 앵귤러 벨로시티 레인지 인 시네마틱 모드는 요 무브먼트 리미트하고 비슷한데 기체의 좌우 회전 값에 대한 이걸 조금 부드럽거나 빠르게 조정할 때 사용을 하는 메뉴입니다. 그 밑에 리모트 컨트롤러 시그널 로스트는 조종기하고 송수신이 끊어졌을 때 돌아올 것인지 랜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춰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건데, 예전에는 비행 중에는 바꿀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팬텀4 프로에서는 리턴 투 홈이라든가 기타 메뉴를 비행 중에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스마트 리턴 투 홈, 돌아올 때 지능적으로 귀한 시점에 대해서 배터리 상태, 내려야 될 시점들을 기체가 알아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메뉴입니다. 끄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턴온 프론트 LED는 영상을 찍을 때 앞쪽에 있는 앞쪽 암대에 있는 LED, 붉은 LED가 영상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앞쪽 LED를 끔으로 해서 기체가 숙여도 LED의 불빛이 들어오지 않게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펠러 케이지는 매빅에 프롭 가드를 장착했을 때만 켜주시고요. 프롭 가드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켜시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기체가 막 흔들릴 수 있거든요. 자, 센서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텀4 프로의 경우에는 전방, 후방, 측방의 센서가 있지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조작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그 Enable Obstacle Avoidance라는 전방 센서를 켜시게 되면은 밑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지만 이 메뉴 메인 전원을 켜셔야만 센서가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방과 하방 센서에 그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서 날리셔야 되고, 저조도라든가 역광일 때는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켜두시면 앞쪽에 장애물을 감지해서 약 15m부터 감지해서 스스로 정지하거나 또는 뭐 속도를 줄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야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디스플레이 레이더 차트는 메인 화면에 나오는 이렇게 그래픽 화면입니다. 장애물을 감지하고 있다는 그래픽 화면을 보셨을 텐데, 이 위에 있는 메인 메뉴를 꺼도 레이더 차트가 켜져 있으면 그 사운드는 계속 들려주게 됩니다. 경고 사운드는. 하지만 멈추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레이더 차트를 끄면 화면상의 레이더 그림까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방 센서에 대한 부분을 켜주시게 되면은, 하방 센서를 끄면 수면 위에서 비행을 한다든가 손으로 핸드 캐치를 한다든가 할 때 쓰는데, 가급적이면 하방 센서는 끄지 않도록 합니다. 하방 센서를 끄면 우리 예전에 팬텀의 에티 모드처럼 기체가 흐를 수 있습니다. 좌우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 켜서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리시전 랜딩은 이륙할 때 카메라가 이륙 지점의 패턴을 찍어서 분석을 하고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 이륙 지점에 근접한 패턴을 찾아서 정교한 착륙을 한다는 거죠. RTH 옵스티클 체크는 귀환 시에 장애물을 감지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옵션을 켜주는 메뉴입니다. 자, 조종기 메뉴의 리모트 컨트롤러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조종기의 교정이죠. 조종기 스틱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스틱은 돌아왔지만 스틱 값이 돌아오지 않으면 기체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기체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조종기만 켜시고 조종기의 캘리브레이션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을 때는 조종기를 켰을 때 비프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틱 모드는 처음에 보셨던 조종기 조작 모드입니다. 모드 1이냐 2냐 이거를 선택하는 메뉴니까 요거는 자신의 스틱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고, 자, 조종기 LCD 명칭은 우리 매빅 조종기 위쪽에 LCD 창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화면상에 이렇게 1번부터 17번까지 해당하는 명칭에 대한 것을 나열을 한 메뉴입니다. 조종기 밑에 보면 버튼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C1, C2 키가 있는데 이건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 키들을 이 두 버튼에 담아서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버튼을 눌러서 해당 기능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밑에 OD 버튼은 조이스틱 버튼 같은 게 있죠.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 키에 대해서 위로 움직였을 때, 좌로 움직였을 때 어떤 기능들을 동작하게 할 것인지를 이쪽에 담아서 C1, C2 키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HD 송수신 화면에 보시면 가급적 채널은 오토에 맞춰서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커스텀으로 잡을 수 있지만 채널이 안 좋은 곳에서는 계속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미지 트랜스미션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노멀 모드와 HD 모드가 있는데 HD 모드로 놓으면은 송수신되는 화질은 좀 좋지만 4K 영상이나 풀 HD의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로 변경을 해 놓으시면 나쁘지 않은 송수신 화면에 4K와 하이프레임의 영역대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배터리죠. 배터리는 3셀 배터리입니다. 각 셀 단위의 전압이 표시가 되고 뭐 전체 용량, 충전 횟수, 온도 등이 표시가 되는데 크리티컬 로우 배터리 워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배터리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기본 디폴트 10%가 되면 기체는 자동으로 하강해서 랜딩을 하려고 합니다. 로우 배터리 워닝은 30%대 올리게 되어 있고요. 경고 사운드와 함께 기체도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우리 상태 창에도 배터리가 없다는 경고가 계속 표시가 되면서 조종기에서 사운드가 들리게 됩니다. 플라이트 타임은 시동을 건 순간부터 비행 시간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전체 비행 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은 시간은 배터리 게이지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비행이 끝나고 나서 이 비행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밑에 어드밴스 세팅이 있어서 이 배터리에서도 세부 메뉴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그 어드밴스 세팅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뜹니다. Show Voltage on Main Screen은 우리 그 배터리의 몇 퍼센트 남은 그 배터리 옆에 전압도 같이 표시를 해준다는 거고, Time to Discharge, 우리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완충해서 가득 찬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을 해서 빼거나 일부러 방전을 하는데 인텔리전트 배터리는 자동으로 기간을 정해주면 알아서 배터리가 방전을 해서 스토리지 모드, 보관 모드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디테일, 예전에 히스토리와는 조금 다른 메뉴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의 상세한 상태 정보, 현재 상태가 정상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디테일 메뉴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는 항상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김벌 세팅해 보면은 그 팔로우 모드와 FPV 모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팔로우 모드로 비행을 하셔야죠. FPV 모드는 이 기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롤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화면 전체가 꺾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어드밴스 세팅은 고급 설정 메뉴로 들어가는 메뉴고, 센터링 카메라는 저걸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다시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각도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어저스트 짐볼 롤러에서 수평이 잘 맞지 않을 때 내가 수동으로 각을 1도씩 조정할 수가 있고, 밑에 김벌 오토 캘리브레이션은 김벌의 자동 교정을 해주는 거죠. 이것마저도 잘 안 된다면 IMU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하고 나서 김벌의 자동 교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안 된다면 그것은 요축이 휜 거기 때문에 AS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드밴스 세팅에 들어가면은 카메라의 상하 움직임의 속도, 김벌의 휠 스피드를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두 번째는 Enable Upwar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가 상향 30도 위로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걸 끄면 다시 정면을 바라보고 90도만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김벌 피치 스무스 부분은
이렇게 쭉 내리다가 내가 스위치를 놔도 다이얼을 놔도 부드럽게 멈추게 되는 거죠. 저 값을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Enable Synchronized 쪽의 메뉴는 내가 요를 좌우 회전 값을 쳤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조금씩 5도씩 이렇게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저걸 끄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촬영하는 영상에 따라서 저 옵션 값은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너럴 세팅 부분에 보면은 메저먼트 유니트 단위법의 선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킬로미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뀌었죠. 세 개의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로 바꿔주시면 되고, Enable 하드웨어 디코딩은 CPU의 점유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디코딩 상태를 유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픽 포커스 트레스홀드는 포커싱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거를 켜보시면 붉은색으로 해서 영상이 지금 사진에 포커싱이 잘 맞았는지 테두리에 빨갛게 표시가 되고요. Enable 매뉴얼 포커싱은 매뉴얼 MF 모드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롱 프레스 액션, Enable 매뉴얼 포커싱 밑에 롱 프레스 액션은 화면을 길게 눌렀을 때의 기능, 김벌을 이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Select Live 브로드캐스트 플랫폼은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 한 4가지의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Show Flight Route는 지도상에 비행 경로를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내가 어느 경로로 진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ache During Video Shoot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녹화를 누르게 되면 비행 중에 녹화를 누르면 기체에 있는 메모리 외에도 현재 보고 있는 디바이스 장비에도 동시에 레코딩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체보다는 약간 떨어진 화질로 녹화가 되지만 녹화된 밑에 그 비디오 캐시 캐파 부분에서 용량, 저장될 용량을 정해줄 수 있고 그 용량이 다 차면은 저장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밑에 클리어 캐시 오토매티컬리라는 부분을 켜주시게 되면은 캐시가 다 차게 되면 자동으로 맨 뒤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지워가면서 그 다음번의 영상들을 거기다가 오버라이팅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덮어쓰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화면에서 4기가 용량 내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행 모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조정 모드와 그 다음에 제스처 모드, 이거는 기체를 띄워놓고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사진을 알아서 찍어주는 모드고, 액티브 트랙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지정한 자동차, 뭐 자전거, 오토바이, 배, 어떤 사물을 쫓아가는 메뉴죠. 탭플라이는 내가 화면상에 보고 있는 곳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비행을 하는 자동 비행 모드입니다. 시네마틱 모드와 트라이팟 모드가 비슷할 수 있는데요. 트라이팟 모드와 시네마틱 모드는 모두 다 저속으로 비행을 하면서 약간은 감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고속에서는 좀 찍기 힘든 영상들을 트라이팟이라든가 시네마틱 모드를 통해서 두 개를 적절히 잘 조합을 하면은 내가 천천히 비행을 하기 힘든 그런 지형에서도 알아서 기체가 스무스하게 비행을 해주는 그런 고급 옵션입니다. 자, 두 번째 창에 보면 터레인 팔로우는 경사면을 인식하면서 쫓아온다는 거죠. 경사면을 인식하면서 가기 때문에 언덕을 쭉 같이 이렇게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갈 수도 있고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죠. 원래는 그냥 멈추거나 그 앞에 부딪힐 수 있었지만, 그리고 관심점 비행은 POI라고 그래서 Point of Interest라고 해서 정중앙에 오브젝트를 두고 그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중앙에 원을 그리면서 촬영할 수 있는 비행입니다. 팔로우미는 우리가 그 액티브 트랙이 나온 이후로 잘 쓰지 않는데, 액티브 트랙은 원거리에 있는 것은 잘 쫓아가지 못하죠. 하지만 팔로우미는 조종기를 기준으로 쫓아오기 때문에 아무리 오브젝트가 완전히 정말 점처럼 보여도 따라올 수가 있는 모드입니다. 경로 지정 비행은 웨이포인트라 그래서 내가 지정한 경로를 저장했다가 따라서 알아서 자동으로 비행을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서 하는 비행이고요. 홈락 모드는 중앙에 있는 나를 기준으로 기체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그냥 홈락 모드를 설정을 하고 GPS 상태에서 키를 뒤로 가기 키만 당겨주시면 알아서 기체는 내 쪽으로 끌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GPS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고 30% 미만의 배터리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코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락은 내가 보고 있는 앞이 전방으로 체킹을 해서 우리가 헤드리스 모드라고 하죠. 기체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 전면이 되는 그런 모드로서 어떤 촬영 기법에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 방향에 대한 감각이 없으신 분들도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